어느 평범하고 눈부신 오후였습니다. 오랜만에 외출을 위해 나름대로 옷장 안에서 가장 깔끔한 옷을 차려입고 집을 나선 길이었습니다. 병원 진료를 보기 위해서였을 수도 있고 손주에게 줄 간식을 사기 위해 대형마트나 햄버거 가게에 들렀을 수도 있습니다. 일상은 평화로웠고 당신의 발걸음도 나쁘지 않았습니다. 문제의 그 끔찍한 순간은 아주 예고 없이 마치 등 뒤에서 날아온 차가운 돌멩이처럼 당신의 뒤통수를 가격했습니다. 복잡한 무인 계산대 앞에서 화면을 이리저리 넘기며 헤매고 있을 때였습니다. 혹은 은행 창구나 병원 접수처에서 젊은 직원에게 잘 들리지 않는 말을 다시 한번 되물었을 때일지도 모릅니다. 당신을 향해 날아온 젊은 직원의 혹은 뒤에 서 있던 누군가의 그 날카로운 목소리를 기억하십니까? 할머니, 그거 그렇게 누르시는 거 아니에요. 아휴, 답답하네. 뒤에 사람 밀리니까 모르면 좀 빨리 비켜주세요. 어르신, 제가 아까 다 설명해드렸잖아요. 왜 자꾸 똑같은 걸 물어보세요? 남들 다 알아듣는데. 저기 가서 앉아 계세요 좀. 아저씨, 기우 좀 막지 말고 빨리빨리 좀 갑시다. 그들의 말 속에는 주먹 다짐을 부르는 육두문자나 심한 쌍욕이 섞여 있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말에 짜증 섞인 억양, 당신을 위아래로 훑어보던 벌레를 보는 듯한 눈빛, 그리고 한숨과 함께 섞여 나온 그 미세한 콧소리 속에는 세상 그 어떤 욕설보다 잔인하고 서늘한 모멸감이 독가스처럼 스며들어 있었습니다. 그 순간 당신의 몸에서 어떤 반응이 일어났습니까? 심장은 갑자기 쿵쾅거리며 요동쳤고 얼굴은 수치심으로 뜨겁게 달아올랐습니다. 머릿속에서는 내가 누군 줄 알고 이렇게 함부로 대하느냐, 어디 어른한테 그딴 식으로 말을 하느냐는 호통이 목구멍까지 꽉 차올랐습니다. 하지만 정작 당신의 입 밖으로 나온 것은 덜덜 떨리는 목소리에 미안합니다 라는 구차한 사과이거나 혹은 얼굴을 붉힌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쫓기듯 그 자리를 황급히 벗어나는 초라한 뒷모습뿐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조금 전까지 따스했던 햇살은 온데간데 없고 세상의 모든 공기가 당신만을 꽁꽁 얼어붙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현관문을 닫고 신발을 벗은 뒤 화장실 거울 앞에 섰을 때 거울 속에 비친 당신의 얼굴에는 깊게 파인 주름과 희끗희끗한 머리카락만이 유독 흉측하게 도드라져 보입니다. 당신은 거울 속 자신을 바라보며 깊은 탄식을 내뱉습니다. 나이가 벼슬은 아니지만 그래도 내가 평생을 이렇게 무시당할 만큼 헛살지는 않았는데. 늙은 게 죄지. 힘 빠지고 동작이 굼뜨니 저 어린 것들한테 이런 수모를 당하는구나. 내 청춘과 뼈를 다 갈아바쳐서 이 나라를 일구고 이 가정을 키워놨는데 돌아오는 건 귀찮은 뒷방 늙은이 취급뿐이구나. 단 몇 초의 짧은 찰나에 겪은 무시였지만 그 상처는 예리한 송곳처럼 깊게 박혀 당신이 땀 흘려 살아온 수십 년의 찬란했던 인생 전체를 통째로 부정당한 것 같은 지독한 서글픔으로 번져갑니다. 홀로 거울 앞에 선 이 적막한 시간. 당신의 가슴 한구석에도 혹시 이 피눈물 나는 억울함이 맺혀 있습니까? 세상의 미친 속도를 따라가지 못한다는 이유로, 흰머리와 주름이 늘어났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누군가에게 투명인간 취급을 받거나 핀잔을 듣는 어린아이 취급을 당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럴 때마다 분노와 자괴감에 밤잠을 설치면서도 정작 그 순간에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몰라 그저 가슴만 치며 삭혀야 했던 적이 있으십니까? 오늘 그 피 흘리는 상처를 정면으로 마주해 보겠습니다. 나이 먹었다고 무시당할 때 분노로 핏대를 세우며 싸우거나 고개를 숙이는 대신 감히 그 얄팍한 자들이
당신의 발밑을 우러러보게 만드는 압도적인 품격의 대화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하여 당신의 은빛 주름이 초라한 늙음의 흔적이 아니라 세상이 감히 범접할 수 없는 침묵의 사자후가 되도록 이 깊고 고요한 지혜의 산책길로 당신을 정중히 모십니다. 우리가 가장 먼저 깨달아야 할 것은 당신의 심장을 찢어놓은 그 아픔의 진짜 정체입니다. 당신이 그토록 분노하고 상처받은 이유는 단지 신문물을 다루지 못해서가 아닙니다. 젊은 직원의 말투가 건방져서만도 아닙니다. 그것은 내 삶의 가장 거룩한 흔적들이 지워지는 정체성의 소멸에 대한 실존적인 공포 때문입니다. 당신이 누구입니까? 당신은 평생을 거친 비바람과 싸워온 위대한 전사입니다. 가난과 IMF라는 국가적 재난 속에서 밤낮 없이 일하며 밥그릇을 지켜냈고 무자비한 세상의 횡포를 맨몸으로 견뎌내며 자식들의 입에 따뜻한 밥을 넣어주었습니다. 당신의 거친 손에는 수십 년간 땀 흘려 쌓아 올린 지혜가 있고 당신의 머릿속에는 백과사전 수십 권으로도 담아낼 수 없는 거대한 인생의 데이터베이스가 존재합니다. 그런데 그 젊고 어리석은 타인의 눈에는 당신의 그 위대한 역사와 서사가 단 1초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들의 눈에 당신은 그저 행동이 굼뜨고 말귀를 못 알아듣는 답답하고 거추장스러운 노인네일 뿐입니다. 당신이라는 고유한 인격과 피땀 어린 역사가 그들의 입에서 나온 노인이라는 뭉툭하고 폭력적인 단어 하나로 짓눌려 납작하게 지워져 버린 것입니다. 바로 그 지점에서 당신의 영혼이 비명을 지른 것입니다. 나는 결코 그런 가벼운 취급을 받을 사람이 아니다. 라고 말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당신의 시선을 180도 완전히 뒤집어 보십시오. 젊은이들이 혹은 타인들이 당신의 나이를 빌미로 무시하는 이유는 당신이 시대에 뒤떨어지거나 못나서가 결코 아닙니다. 그것은 장적으로 그들의 영혼의 빈곤함과 두려움 때문입니다. 지금의 세상은 미쳐 돌아가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끔찍하게 빨리 변합니다. 오늘 배운 기술이 내일이면 쓸모없어집니다. 현대의 사람들은 이 미친 속도전 속에서 자신들도 언제 도태되어 버려질지 모른다는 끔찍한 강박과 불안감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들은 여유가 없습니다. 누군가의 속도에 맞추어 기다려줄 영혼의 공간이 단 한 뼘조차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들이 당신을 향해 신경질을 내고 윽박지르는 것은 당신의 노화가 취해서가 아닙니다. 당신을 통해 머지않아 자신들도 늙고 병들어 이 무자비한 세상의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버림받게 될 자신들의 비참한 미래를 무의식적으로 엿보았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자신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을 마주했을 때 그것을 혐오하고 윽박지르고 밀어냄으로써 자신을 보호하려는 방어기제를 작동시킵니다. 즉, 그들이 당신을 무시하는 것은 당신이 약해서가 아니라 그들 자신이 너무나 유약하고 불안에 떠는 짐승의 상태에 머물러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깊고 푸른 바다인데 그들은 그 바다의 깊이를 가늠할 지성조차 없어 얕은 물수제비만 뜨고 있는 꼴입니다. 그러니 이제부터는 상처받지 마십시오. 길을 걷다 겁에 질려 지저대는 철없는 강아지를 보며 상처받는 어른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당신은 무시하는 자들을 향해 분노하는 대신 내면의 거대한 바다를 품고 그들의 얄팍함을 지독하게 연민하십시오. 그 깊고 우아한 연민의 시선이야말로 늙음을 모독하는 세상에 대한 가장 통쾌하고 품격 있는 복수의 시작입니다. 이
그의 위대한 태도를 뼛속 깊이 체득하고 무례한 세상 앞에서도 기어코 자신의 존엄을 지켜냈던 한 현자의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200여 년 전, 조선을 뒤흔든 신유박해의 비바람이 불어닥친 직후였습니다. 조선의 하늘이자 정조대왕의 곁에서 모든 권력을 누리던 천재, 다산 정약용 선생은 하루아침에 가문이 박살나고 대역죄인이 되어 전라도 땅끝 마을 강진으로 유배를 당했습니다. 한양의 화려한 궁궐에서 벼슬아치들의 굽실거림을 받던 그가 낯설고 적박한 유배지에 도착했을 때 어떤 일을 겪었을까요? 가장 먼저 그를 덮친 것은 육체의 고단함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신보다 한참 지위도 낮고 배움도 없는 아전들과 동네 백성들의 노골적인 무시와 조롱이었습니다. 저 영감탱이가 한양에서 잘 나가던 정약용이라며? 꼴 좋게 됐군. 역정놈의 새끼가 어디서 뻣뻣하게 고개를 들고 있어? 아전들은 그에게 신내나는 밥을 던지듯 주었고 지나가는 동네 사람들은 그를 벌레 보듯 피하거나 대놓고 손가락질을 하며 낄낄거렸습니다. 나이 40을 훌쩍 남긴 조선 최고의 엘리트였던 정약용의 심정이 어떠했겠습니까? 당신이 식당이나 은행에서 당했던 무시와는 감히 비교조차 할 수 없는 바다 끝까지 처박히는 참담한 모멸감이었을 것입니다. 만약 보통의 사내였다면 근노를 참지 못하고 내가 누군 줄 아느냐? 내가 정조대왕을 모시던 승지였다. 이 천 것들이 감히! 라며 핏대를 세우고 싸웠을 것입니다. 혹은 그들의 조롱을 견디지 못해 화병이 나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다산 정약용은 달랐습니다. 그는 자신을 향해 지저대는 그 어리석고 무례한 사람들을 향해 결코 목소리를 높이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찬란했던 과거를 들먹이며 대우해달라고 구걸하지도 않았습니다. 대신 그는 아주 서늘하고도 꼿꼿한 침묵의 위엄을 선택했습니다. 그는 비좁고 외풍이 몰아치는 주막집 낡은 방구석에서도 매일 새벽 가장 먼저 일어나 찬물로 세수를 하고 머리를 단정히 빗었습니다. 비록 남노한 죄인의 삼배옷을 입었을지언정 실오라기 하나 흐트러짐 없이 옷깃을 여미고 바른 자세로 무릎을 꿇고 앉아 경전을 읽었습니다. 아전들이 조롱 섞인 말을 던져도 그는 분노하는 대신 아주 차분하고 낮은 목소리로 그러나 뼛속까지 예의를 갖춘 정갈한 언어로만 대답했습니다. 상대가 나를 쓰레기 취급한다고 해서 나 역시 그들과 똑같이 진흙탕을 뒹굴며 쌍욕을 내뱉지 않은 것입니다. 그는 외부의 모욕이 자신의 내부로 침투하지 못하도록 철저한 자기 규율이라는 강철 성벽을 쌓아 올렸습니다. 정약용은 훗날 자식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상스러운 자들이 무리하게 굴 때 그들과 마주서서 다투는 것은 스스로를 그들과 같은 천박한 무리로 떨어뜨리는 짓이다. 군자의 위용은 목소리의 크기에 있지 않고 어떤 모욕 앞에서도 스스로를 깎아내리지 않는 고요함에 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지 아십니까? 처음에는 그를 비웃던 아전들과 백성들이 낡은 옷을 입고도 범접할 수 없는 기운을 뿜어내는 정약용의 그 서늘한 기품 앞에 서서히 압도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깨달았습니다. 아, 이 사람은 비록 쫓겨난 죄인이지만 우리 같은 천것들이 감히 함부로 대할 수 있는 수준의 인간이 아니구나. 결국 그들은 스스로 고개를 숙였고 마을의 촌장과 승려들까지 찾아와 그를 스승으로 모시게 되었습니다. 시공간을 초월하여 다시 당신의 오늘로 돌아와 보겠습니다. 정약용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던지는 준엄한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진정한 품격과 권위는 내가 나이가 몇인데 나를 대접하라며 목소리를 높일 때 생기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무리하게 덤벼드는 어리석은 자들을 향해 상상할 수조차 없는 압도적인 예의와
서늘한 침묵을 보여줄 때 그 순간 상대방은 자신의 천박함을 거울처럼 마주하고 스스로 무너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 글과 동행하고 있는 당신. 당신은 구경꾼이 아닙니다. 무리한 젊은이 혹은 나이를 빌미로 당신을 함부로 깎아내리는 세상 앞에 서 있는 당신이 바로 오늘의 정약용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일상에서 무시를 당하는 바로 그 찰나의 순간, 핏대가 서고 심장이 쿵쾅거리는 그 1초의 순간에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여기서 세상의 뻔한 상식을 완벽하게 뒤집는 역설적인 통찰을 제안합니다. 사람들은 흔히 말합니다. 나이 먹었다고 무시당할 때 가만히 있으면 호구됩니다. 당당하게 화를 내고 내가 어떤 사람인지 소리쳐서 알려주어야 합니다. 결단코 틀렸습니다. 진정한 어른의 반격은 그런 시끄러운 방식이 아닙니다. 명심하십시오. 당신이 분노하며 목소리를 높이는 그 순간, 당신은 그들이 이미 쳐놓은 말 안 통하는 고집불통 노인네라는 천박한 프레임 안으로 당신 발로 스스로 걸어 들어가는 꼴이 됩니다. 누군가 당신에게 무리하게 굴 때 어디 어른한테 말버릇이 그따위야. 네 부모가 그렇게 가르치든 하고 핏대를 세우며 진흙탕 싸움을 시작하지 마십시오. 당신이 진흙을 던지면 상대방을 맞추기도 전에 당신의 손과 얼굴에 먼저 진흙이 묻어 추해집니다. 대신 다산 정약용이 유배지에서 증명했던 이 세 가지 차가운 예의의 대화법을 가슴에 새기십시오. 첫 번째 대화법. 침묵은 가장 무거운 채찍입니다. 상대방이 당신을 향해 짜증을 내거나 무례한 말을 던졌을 때 즉각적으로 대꾸하거나 변명하려 하지 마십시오. 당황한 표정을 짓지도 말고 화를 내지도 마십시오. 그저 하던 동작을 딱 멈추고 상대방의 두 눈을 혹은 콧잔등을 아주 고요하고 뚫어질 듯 깊게 쳐다보십시오. 정확히 3초 동안 단 한마디도 하지 말고 입가에 여유로운 미세한 미소만 띤 채 상대방을 응시하십시오. 이 3초의 침묵은 인간의 심리에 엄청난 타격을 줍니다. 자신의 무례함에 당신이 당황하거나 화를 내며 반응하기를 바랐던 상대방은 당신이 아무런 미동도 없이 고요하게 자신을 쳐다보는 순간 심리적인 압박감을 느끼고 당황하기 시작합니다. 당신의 거대한 침묵이 만들어낸 그 진공 상태 속에서 그들은 자신들이 방금 내뱉은 말이 얼마나 경박하고 예의 없는 짓이었는지를 스스로 메아리처럼 듣게 됩니다. 소리를 지르는 사자보다 소리 없이 눈을 번뜩이며 쳐다보는 사자가 100배는 더 무서운 법입니다. 두 번째 대화법. 가장 우아한 거울이 되십시오. 3초의 팽팽한 침묵이 흐른 뒤 드디어 당신이 입을 열 차례입니다. 이때 절대 반말을 하거나 목소리를 높이지 마십시오. 오히려 상대방에게 아주 깍듯하고 완벽한 극존칭을 사용하십시오. 상대가 나이가 당신 자식볼 되는 새파란 사람일지라도 말입니다. 상대가 할머니 빨리 좀 비켜요 라고 짜증을 냈다면 이렇게 말씀하십시오. 선생님, 제가 기계가 익숙하지 않아 조금 지체되었습니다. 미안합니다. 그런데 방금 선생님께서 제기하신 말씀의 태도는 참으로 거칠고 무리하시군요. 상대가 어르신, 모르면 가만히 좀 계세요 라고 모욕을 주었다면 이렇게 말씀하십시오. 선생님의 말씀은 잘 들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나이가 들어서 새로운 것을 몰라 묻는 것이 선생님께 그렇게 함부로 하대를 당하고 무시를 당할 만한 큰 죄는 아닌 듯합니다.
이것이 바로 거울의 대화법입니다. 당신이 극도로 정중하고 예의 바른 태도를 취할수록 상대방의 무례함과 얕은 교양은 마치 밝은 햇빛 아래 적나라하게 드러난 쓰레기처럼 폭로됩니다. 그들은 나이든 사람을 윽박지르려다 오히려 당신의 그 서늘한 품격 앞에서 스스로의 바닥을 들켰다는 수치심에 얼굴을 붉히고 도망치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 대화법. 본질을 찌르는 단 하나의 칼. 상대방이 계속해서 적반하장으로 나오거나 교묘하게 당신을 나이로 깎아내리려 할 때 가장 본질적인 질문 하나를 조용히 던지십시오. 감정을 1%도 섞지 않은 마치 뉴스 앵커가 기사를 읽어내려가듯 아주 건조한 목소리여야 합니다.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지금 저를 단지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함부로 대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본래 선생님의 인격과 교양의 수준이 그 정도밖에 되지 않는 겁니까? 이 질문은 상대방의 뇌를 완벽하게 마비시킵니다. 나이 먹어서 무시하는 거다 라고 답한다면 그는 그 자리에서 인간 쓰레기가 되는 것이고, 내 교양이 그것밖에 안 된다 라고 답한다면 스스로 멍청이임을 인정하는 꼴이 되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화를 내며 싸울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은 그저 우아하게, 그러나 아주 치명적으로 상대방의 무례함을 지적해주는 거대한 인생의 선배로서 그 자리에 굳건히 서 있으면 됩니다. 그들이 아무리 당신을 흔들려 해도 당신은 흔들리지 마십시오. 당신은 그들의 얄팍하고 천박한 평가로 훼손될 만큼 그렇게 가벼운 인생을 살지 않았습니다. 나이는 결코 당신이 휘두를 무기가 아니지만 나이를 먹어가며 켜켜이 쌓아 올린 당신의 통제력과 침묵의 품격은 세상 그 어떤 무기보다 강하고 아름다운 방패가 됩니다. 자, 머리로는 이해하셨을 것입니다. 다산 정약용의 그 서늘한 지혜가 가슴을 울렸을 것입니다. 하지만 아는 것과 실천하는 것은 전혀 다른 세계의 일입니다. 오랫동안 길들여진 억울함의 습관, 분노하거나 반대로 한없이 위축되던 습관을 하루아침에 끊어내기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밤 당신이 홀로 있는 시간, 당신의 내면 근육을 강철처럼 단단하게 벼려낼 아주 작지만 위대한 의식을 하나 제안하겠습니다. 오늘 밤 잠자리에 들기 전 당신의 집에서 가장 환한 불을 켜고 화장대나 욕실의 거울 앞에 서 보십시오. 그리고 안경을 벗고 거울 속으로 한 발짝 다가가 당신의 얼굴을 아주 자세히 들여다보십시오. 이마에 박고랑처럼 깊게 파인 주름, 눈가에 자글자글한 골짜기, 탄력을 잃고 처진 뺨, 그리고 서리가 내린 듯 하얗게 센 머리카락. 예전에는 그 흔적들이 젊음을 잃어버린 노화의 비극이자 세상으로부터 무시당하는 상실의 증거처럼 여겨져 쳐다보기도 싫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밤만큼은 그 시선을 완전히 바꾸십시오. 당신의 거친 손을 들어 당신의 얼굴에 새겨진 그 주름들을 천천히 쓰다듬어 보십시오. 그 주름 하나하나는 수십 년간 험난한 세상의 풍파 속에서도 굴복하지 않고 당신의 가족을 먹여 살리며 무너지지 않고 버텨낸 위대한 생존의 계급장입니다. 그 희끗한 머리카락은 밤을 새워가며 흘렸던 수많은 눈물과 땀방울이 은결되어 만들어진 세상에서 가장 눈부신 은빛 왕관입니다. 거울 속 당신의 눈동자를 깊게 응시하며 소리내어 당신의 귀에 똑똑히 들리도록 이렇게 선언하십시오. 나는 참으로 치열하고 훌륭하게 이 세상을 살아왔다. 나의 이 주름은
나의 영광스러운 훈장이다. 그 어떤 철없고 무례한 자의 경박한 혀끝도 감히 내 인생의 무거운 역사를 깎아내릴 수 없다. 나는 분노로 내 품격을 잃는 짐승이 되지 않을 것이며 정약용과 같은 침묵과 미소로 저들을 압도할 것이다. 숨을 아주 깊게 들이마시고 굽었던 가슴을 활짝 펴십시오. 이제 당신의 얼굴에 새겨진 세월은 당신의 약점이 아니라 세상 그 무엇으로도 그 어떤 돈으로도 살 수 없는 압도적인 권위의 상징으로 승화되었습니다. 내일 아침 현관문을 나서며 세상 속으로 들어갈 때 어제처럼 어깨를 웅크리거나 타인의 시선에 눈치를 보지 마십시오. 누군가 당신의 나이를 빌미로 무리하게 다가온다면 분노의 불길을 지피는 대신 마음속으로 정약용의 서늘한 미소를 떠올리십시오. 그리고 기꺼이 그 얄팍하고 불쌍한 자들을 위해 3초의 침묵과 존댓말이라는 무거운 닻을 내리십시오. 당신은 이제 그들에게 상처받는 약자가 아니라 그들의 어리석음을 일깨워주는 위대한 거인입니다. 50세, 60세, 70세, 그리고 그 이상의 눈부신 시간들. 이 거칠고 속도에 미친 경박한 세상은 끊임없이 당신의 귓가에 속삭입니다. 당신의 시대는 이제 끝났다고. 이제는 뒤로 물러나 젊은 사람들의 눈치나 보며 등용인간처럼 조용히 살아가야 한다고 말입니다. 나이를 먹는다는 것은 곧 사회적 쓸모가 없어지는 것이라고 우리를 세뇌하려 듭니다. 그러나 이 고요하고 묵직한 산책길이 다다른 진리는 결단코 다릅니다. 당신은 지금 빛을 잃고 초라하게 저무는 붉은 해가 아닙니다. 당신은 지난 수십 년 동안 쏟아지는 폭우와 타는 듯한 태양을 온몸으로 맨몸으로 받아내며 마침내 그 어떤 비바람과 태풍에도 흔들리지 않는 뿌리를 내린 태산처럼 거대한 나무입니다. 모든 것이 깃털처럼 가벼워지고 천박한 말들이 칼춤을 추는 이 미친 세상 한가운데서 나이를 이유로 무시당하는 그 모멸적인 순간에도 분노로 자신을 망가뜨리지 않고 꼿꼿한 척추와 부드러운 침묵으로 인격의 최정점을 보여주는 어른. 비굴하게 굽히지도 않고 오만하게 화내지도 않으며 오직 서늘한 품격 하나로 세상을 압도하는 한 명의 진짜 어른이 우리 곁에 존재한다는 것. 그것이 이 척박한 시대에 얼마나 위대하고 가슴 벅찬 기적인지 아십니까? 오늘 당신이 거울 앞에서 주름을 쓰다듬으며 다짐한 그 결의. 무례한 세상 앞에서도 우아함을 잃지 않으려 견뎌낸 그 고요하고 거룩한 인내는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훗날 당신의 자녀와 손주들이 그리고 이 험난한 세상을 살아가며 길을 잃고 누군가에게 상처받을 다음 세대의 청년들이 올려다볼 인간 존엄의 영원한 북극성이 될 것입니다. 아, 우리 아버지는, 우리 어머니는 세상의 무시 앞에서도 결코 천박해지지 않으셨어. 그분의 고요한 미소는 세상의 그 어떤 분노보다 강하고 아름다웠어. 이 위대한 기억이야말로 당신이 이 세상에 남길 수 있는 가장 거룩하고 불멸하는 인생의 유산입니다. 당신은 그저 늙어가는 힘없는 뒷방 노인이 아닙니다. 당신은 예의와 품격이 멸종해가는 이 시대에 인간이 도달할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성숙을 온몸으로 증명해내는 마지막 삶의 목격자이자 지혜의 전수자입니다. 그러니 당당해지십시오. 가슴을 활짝 펴고 당신의 그 찬란하고 눈부신 은빛 훈장을 세상 앞에 당당히 드러내십시오. 당신이 걸어온 그 모든 땀 흘린 시간의 무게와
그 위대한 주름 앞에 저는 오늘 세상에서 가장 깊은 존경과 찬사의 고개를 숙입니다. 처음 이 길에 들어서실 때 안고 오셨던 그 서글픔과 억울함의 잿빛 무게가 돌아가시는 이 길에는 거대한 자부심과 꿋꿋한 용기로 바뀌어 있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밤 당신의 마음속에 남아있던 타인의 무례함과 그로 인한 상처의 찌꺼기들은 모두 저 밤하늘의 별빛 너머로 미련 없이 날려보내십시오. 그리고 이 고요한 숲길의 댓글창에 오늘 거울 앞에서 당신이 스스로에게 건넨 그 위대한 선언을 단 한 줄만 당신의 목소리로 꾹꾹 눌러 기록해 주십시오. 내 얼굴의 주름은 내 인생의 위대한 훈장입니다. 나는 무례함 앞에 분노하지 않고 정예궁처럼 3초의 침묵으로 나를 지키겠습니다. 나는 세상 그 누구도 감히 무시할 수 없는 가장 우아하고 품격 있는 어른입니다. 맞춤법이 조금 틀려도 괜찮고 투박한 한마디여도 좋습니다. 당신이 남긴 그 단단한 한 줄의 맹세가 지금 이 순간 어딘가에서 누군가의 무시와 차별 속에서 홀로 눈물 짓고 있는 또 다른 이름 모를 동행자에게는 내일을 다시 꼿꼿하게 살아갈 엄청난 용기를 주는 따뜻한 등대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비록 얼굴을 마주한 적은 없지만 같은 세월의 무게를 짊어지고 이 아름다운 황혼을 함께 건너가는 위대한 동지이니까요. 늘 당신의 곁에서 함께 걷는 이 깊고 서늘한 지혜의 산책길, 이 아름다운 여정을 앞으로도 계속 함께하고 싶으시다면 기꺼이 곁을 내어 발을 맞추어 주십시오. 당신의 귀하고 따뜻한 걸음 하나하나가 어둠을 밝히고 다음 길을 열어가는 유일한 생명력입니다. 당신은 세상 그 누구도 그 어떤 가벼운 잣대로도 감히 깎아내릴 수 없는 참으로 거대하고 거룩하며 경이로운 사람입니다. 가장 평안하고 가장 존엄한 시간 보내십시오.